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메르세데스 벤츠를 대표하는 모델이죠. S클래스인데요. 자, 세대가 지나면서 S클래스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디자인 약간은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이기도 한데 사실 익숙해지다 보면 이것 자체가 큰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이 클래스도 이미 익숙해진 상태이고, 때문에 이 차가 갖고 있는 그런 본질적인 이점, 아마도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자, 오늘 만나는 모델은 S400D로서 볼륨 모델이긴 하지만 S클래스 라인에서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합니다. 자, 메르세데스 벤츠 S400D가 과연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벤츠가 7세대 S클래스를 통해 조금 더 젊어졌습니다. 기존 모델이 각지고 중후한 이미지였다면 이번에는 부드러우면서 세련된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특히 리어램프 디자인이 완전히 달라졌죠. 측면에서 달라진 부분은 플러시 도어 핸들입니다. 평상시 수납됐다가 운전자가 다가가거나 표면을 만지면 돌출됩니다. 전자식 도어 핸들로 살짝 당겨도 문이 열리는데 반응 속도는 조금 느립니다. 같은 전자식 도어 핸들이 갖춰진 아우디 A8과 반응 속도를 비교해 볼까요? AMG 라인 패키지가 기본으로 적용됐습니다. AMG 특유의 A-윙 디자인 범퍼도 부드럽게 처리했죠. 후면 범퍼도 AMG 라인 패키지 덕분에 조금 더 멋진 모습으로 변경됐습니다. 기본형 모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조명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디지털 라이트가 탑재됐는데요. 헤드램프 한쪽에 일반 LED 램프와 130만 픽셀로 구성된 프로젝션 모듈, 84개로 구성된 멀티빔 LED, 울트라 레인지 하이빔이 갖춰집니다. 이중 디지털 라이트는 노면의 여러가지 정보를 보여주는 것이 가능한데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적인 문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쉽죠? 리어 램프도 내부를 입체적으로 꾸며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인테리어는 정말 간결해졌습니다. 이제 버튼을 거의 볼 수 없게 됐죠? 차세대 MBUX에 많은 공을 들인 그래픽은 소비자들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계기판 테마도 완전히 변경됐죠? 공이 굴러가는 것을 표현한 에코게이지 아이디어도 좋습니다. 운전자의 눈을 인식하는 카메라도 탑재돼 졸음이나 딴짓을 하지 못하도록 알려주고요. 카메라가 스티어링 휠에 가려서 운전자 눈을 인식하지 못하면 이렇게 경고 메시지도 보여줍니다. 제네시스를 통해 봤던 3D 효과도 있고요. 테슬라처럼 주위 환경을 인식한 상황을 계기판을 통해 보여줄 수 있게 됐습니다. 가끔 사람을 차로 인식하기도 하네요. 센터페시아가 인상적입니다. OLED 패널을 사용해 다양한 기능을 화려하게 보여줍니다. 반응도 더욱 빨라졌고요. 공조장치 조작을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 하단 일부 영역은 항상 공조장치 버튼들이 자리합니다. 이외에 지문, 얼굴, 목소리 인증 등 생체 인증 방식도 도입됐습니다. 다양한 색상을 보여주는 앰비언트 라이트는 면적이 크게 넓어져 더욱 화려해졌습니다. 시트는 편안합니다. 통풍과 열선은 당연히 지원하고요. 아쉽지만 S400D 모델은 마사지 기능이 빠집니다. 뒷좌석 시트는 포근한 쿠션감이 인상적인데요. 스탠다드 휠베이스 모델이지만 기존 대비 휠베이스가 81mm 늘어나면서 공간이 조금 더 여유로워졌습니다. 나머지 S클래스의 공간을 볼까요?
에이다스 기능도 최신 사양입니다. 차간거리 설정이나 차로 유지는 기본이며 다양한 시나리오 도입을 통해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주차 공간을 발견한 후부터 차가 스스로 주차하는 자동 주차 기능도 좋습니다. 360도 전방위 카메라 화질도 좋죠.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S클래스답지 않게 일부 마감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플라스틱 마감이 너무 날카로웠습니다. 각종 버튼류가 거의 모두 터치와 물리 버튼이 결합된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스티어링 휠이 먼저 이런 식으로 변경됐죠. 도어 패널의 시트 관련 버튼도 터치 방식으로 변경됐는데 직관적으로 조작한다는 느낌을 받기 힘들었습니다. 썬루프 조작 버튼까지도 터치를 기본으로 하고요. 대시보드에는 안트라사이트 오픈4 우드로 마감됩니다. 실제 원목을 사용했는데요. 하지만 얇은 플라스틱 소리가 나네요. 7번째로 변경된 S클래스가 다시 한번 고급차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해도 그랬지만 기상청의 이 날씨 생중계에 맞춰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원래 저희가 비가 올 때는 일정을 잡지 않는데 지금 비 때문에 사실 이 S클래스도 몇 번 이제 연기가 돼서 지금 저희가 두 번째 또 타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이 기상청 컴퓨터 1년 정도면 적응된다고 했으니까 빨리 좀 적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 이 S클래스 분위기로 봤을 때 과거 대비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이 듭니다. 좀 더 젊은 감각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인데 아무래도 센터페시아에 있는 디스플레이 앞서 보시겠지만 상당히 큰 사이즈를 자랑합니다. 다만 이제 처음에 S클래스의 이미지가 공개됐을 때 그때는 이것이 이제 더 크게 부각이 됐던 것 같은데 현재 볼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정도의 크기 그리고 해상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엔진은 여러 가지 이렇게 탑재가 되는데 사실 디젤에서 AMG 라인까지 있으니까요. 현재 모델은 400D 때문에 이 밑에 있는 S350D와 비교를 한다면 약 44마력의 엔진 출력 그리고 10.2kgm/m의 토크에서 차이가 납니다. 조금 더 여유로운 성능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 그 때문에 발진 가속 성능 역시도 빠르고요. 자, 잠시 발진 가속 성능을 볼까요? 자, 수치적인 부분, 사실 이 부분이 이 차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차를 택하시는 분이 발진 가속 성능 때문에 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그래도 이 큰 차체, 덩치를 갖고 있는 차를 여유롭게 밀어내는 만큼 일상에서 이와 같은 성능을 쉽게 체감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장점이 됩니다. 자, 최고 출력은 330마력, 최대 토크는 71.4kgm/m죠. 또한 낮은 RPM부터 충분한 토크가 나와주는 만큼 운전도 상당히 편합니다. 네, 이건 분명한 장점이 되는 부분이죠. 저속 환경에서 운전을 할 때도 상당히 좋았는데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지만 언덕을 올라가고 있을 때 페달을 살짝 터치할 때 이때 약간의 그 변속 충격 같은 것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물론 일시적인 현상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디젤 엔진이 탑재됐을 때 가장 불만시 되는 부분은 MVH 부분이죠. 특히 이제 소음 그리고 진동. 사실 과거에 저희가 S클래스 그때도 이제 디젤 모델이었는데 아주 끔찍했습니다. 엔진이 그냥 덜덜덜 떨리고 심지어는 이 후드를 열었을 때 엔진 이 커버가 소리를 낼 정도의 그런 무지막지한 진동을 보여주었는데 현재 기술에서 그런 것들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죠. 때문에 지금도 주행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상당히 조용한 환경 안에서 부드럽게 분출되는 그 토크를 바탕으로 운전을 하는 만큼
네, 만족감은 충분합니다. 일상에서 상당히 편안한 그런 성능을 잘 구현했다는 점은 S클래스 현재 400D가 갖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굳이 성능을 이 정도까지 요구하지 않는다면 사실 350D로도 충분합니다. 자, 전에 저희 이제 가족이 S350D를 운영을 했었는데 그 차로 이제 장거리를 다니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당시 만족도가 이제 상당히 높았었고 승차감도 꽤나 좋았습니다. 자, 이번 모델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면 과거 모델보다는 약간 더 단단한 느낌이 듭니다. 자, 요즘 메르세데스 벤츠 어떻죠? 과거에는 BMW가 단단함을 바탕으로 날카로운 핸들링을 추구했었는데 요즘엔 벤츠에서 그런 점들을 더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전보다는 조금 더 단단하고 댐퍼의 움직임도 약간 제한된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내가 S클래스에 타고 있다는 것만큼은 잊지 않게 해주네요. 자, BMW 7 시리즈 아우디 A8과 비교를 한다면 그쪽의 움직임이 조금 더 큰 것 같은데 나름대로 벤츠 서스펜션 세팅은 잘했습니다. 이런 건 원래 잘하는 회사였고요. 자, 정리를 하자면 일상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S클래스 충분히 만족감이 높습니다. 그럼 잠시 제동 성능도 볼까요? 타이어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수긍할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죠. 자, 어떤 감각적인 부분 이런 것으로 놓고 봤을 때 S클래스는 충분히 값어치가 있는 모델이네요. 다만 실내에서 몇몇 지적할 것들이 있는데 자, 일단 패널 네, 뭔가 이 나무 장식을 사용하긴 했지만 너무 좀 생 플라스틱의 느낌이 나고 그리고 각각의 패널들을 보면 다 한 판으로 찍어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굳이 비교할 건 아니지만 쉐보레 말리부가 스티어링 휠을 보면 패드, 고무 패드 하나로 이것들을 다 조작하게 해놨죠. 물론 안에 센서는 있지만 사실 조작성에 있어서 뭔가 직관적인 그런 느낌을 주진 않습니다. 자, 이번 S클래스도 보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눈에 띄죠. 또한 이제 이 패널을 가볍게 때려보면 약간 이제 툭툭거리면서 움직이는 약간의 유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거친路面에서 잡소리를 만들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네, 메르세데스 벤츠 조금 더 잡아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랐던 것은 이 센터페시아를 감싸고 있는 이 부분인데 자, 어떤 그 플라스틱을 몰드에서 찍어내고 나면 대부분 마감을 해주죠. 마감할 인력이 없었나요? 굉장히 거칩니다. 이거 잘못하면 손도 빌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눈으로는 잘 안 보이실 수 있지만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저희가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야, 이건 진짜 우리나라 경차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 이건 사실 경차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1억 원을 넘어서는 2억에 가까이 더 붙어 있는 이런 차에서 이런 퀄리티가 나온다는 것은 메르세데스 벤츠가 상당히 반성할 만한 부분이네요. 자, 마침 저희가 같은 시기에 렉서스 LS를 테스트 했었는데 자, LS도 날씨 때문에 무려 3번이나 지금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LS와 비교를 해보니까 LS는 완전 초럭셔리카, 지금 벤츠는 마치 E클래스를 타는 정도? 마감은 A클래스. 네, 이런 것들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소재라는 부분에서도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현재 이 S400D는 1억 6천만 원의 가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은 네,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자, 밑에 이제 350D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의 전략이 그냥 이제 E클래스보다 큰 차를 원하면 대충 돈 내고 이걸 타세요. 하지만 네가 진짜 우리의 S클래스 고객이라면 야, 580은 타야지. 약간 이런 느낌일까요? 약간 소재에서 주는 그런 아쉬움은 상당히 큽니다. 이것만 본다면 전 7 시리즈를 탈 것 같은데요. A8도 좋고요. 자, 도어를 여는 부분에서도 네, 이번에 전자식으로 바뀌었죠. 물론 물리적으로 당겨서 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도 약간의 미세한 딜레이가 있는데 이런 건 아우디한테 좀 배우지. 차 자체는 잘 만들었습니다. 다만 혁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몇
크게 눈에 띄는 것들이 없죠. 물론 뭐 리어휠 조향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차의 이제 가치를 조금 더 올려주는 부분이긴 한데 모든 차에 들어가는 기능도 아니고요. 때문에 현재 모델 저 1억 원대에서 S클래스를 구입했을 때는 그냥 나는 벤츠의 스폰서구나 라는 생각을 해도 좋을 정도로 구성이 그닥 그렇네요. 뭐 소재가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그래도 우리 벤츠가 잘하는 부분들이 있죠. 세팅은 잘합니다. BMW, 아우디도 잘하지만 자, 벤츠 세팅을 잘하는데, 자, 그래서 저희가 시험을 해봤거든요. 한번 볼까요? 현재 보시는 상황은 긴급 회피 상황입니다. 안정적으로 상당히 잘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저희가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주행 조건인 시속 한 110km 정도에서 테스트를 했었는데, 네, 전혀 문제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80부터 시작을 했는데 너무 의미가 없어서 속도를 올려봤고요. 자, 소리 들으셨나요? 자, 위험이 예측되는 순간에 이렇게 신체를 또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소리를 먼저 들려주게 됩니다. 자, 이 순간은 이제 차가 예상했을 때 너 사고나 라고 예상하는 순간인데, 네,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리고 와인딩 로드 같은 데서 달리는 환경, 그때도 리어 축이 빠진다든지 언더스티어가 심하게 나는 경우는 이와 같은 사운드를 들려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S클래스와 함께 조금 더 빨리 달려보러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메르세데스 벤츠 S400D의 조향 성능을 확인해 보고 있는데요. 자,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가볍게 돌리고 코너를 돌고 있을 때 기본적으로 언더스티어 성향을 보여줍니다. 현재는 이제 포매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운전자가 예상할 수 있는 앵글, 그리고 여기서 뭔가 갑작스럽게 균형감이 깨진다든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서 좋습니다. 적당히 부드럽게 세팅을 해놓은 것이 S클래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스테빌리티, 어떤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좋네요. 다만 이제 타이어가 이 너비 대비, 물론 이제 차량의 중량이 나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일 수도 있지만, 이 너비 대비 약간은 이 그립이 부족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자,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의 S1 에버3가 들어갑니다. 네, 서버 타이어죠. BMW 3 시리즈에 들어갔던 오이 타이어도 뭔가 조금 더 낼 수 있었을 텐데 뭔가 좀 눌러놓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현재도 마른 노면에서의 성능 자체가 아주 극대화되어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유럽 사양에 맞추다 보니까 이 젖은 노면 성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썼을 수도 있는데, 네, 그래도 245mm, 후륜에 285mm가 들어간 것 치고는 조금 한계점이 높지는 않네요. 그리고 후반에 약간 말리는 성향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차량의 어떤 그 세팅 값이 그런 것인지 타이어에 의한 것인지, 네, 거기까지는 현재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약간은 그런 성향이 나타납니다. 뭐 그래도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가볍게 돌리고 있을 때, 자, 그리고 자, 좌우로 했을 때 프론트 쪽이 나름대로 민첩하게 움직여져서 좋은데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분히 유럽 브랜드들이 잘했던 영역인 만큼 이 고급 세단이긴 하지만 약간의 스포티함을 추구하더라도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좋네요. 자, 가감속, 가속 페달을 밟았다가 뗐다가 밟았다 뗐다 이렇게 할 때도 배기량이 제법 있는 디젤 엔진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리스폰스 부분, 엔진의 반응성에서도 아쉬움이 나타나지는 않고요. 자, 이번에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가장 잘한다는 고속으로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S400D와 함께 고속 주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현재 속도 영역이 160km 내외인데 여기서는 뭐 거의 속도감이 느껴지지 않는데요. 자, 다른 차와 비교를 한다면 체감상 한 30-40km 정도는 덜 나오는 느낌인데요. 자, 잠시 가속을 해볼까요? 자, 속도계 바늘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네, 꾸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현재는 210, 네, 20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감속을 해볼까요? 자, 감속하고 다시 제가속 부드럽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확실히 고속주행 안정감에서는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전 S클래스도 뭐 당연히 그랬지만 다분히 고속 안정감에서는 벤츠가 뭐 여전히 상위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만 하네요. 확실히 이 부분은 마음에 드는데요. 뭐 앞서 이제 다른 부분 보면 뭐 이런 부분 이제 뭐 정말 좀 산티나는 이런 것들을 했는데 주행 질감만큼은 충분히 고급차의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한 고속에서 현재 뭐 180km 정도에서 가볍게 이렇게 레인 체인지를 해보고 있는데 이때도 차가 보여주는 그런 신뢰도는 충분한데요. 자, 고속에서는 조금만의 조향량만으로도 차가 상당히 좀 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 스티어링의 기업이 여러가지 이 밸런스가 특히 중요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무랄 필요가 없겠는데요. 자, 인테리어 파트에서 뭔가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대폭 노력을 했다면 그래도 이 나머지 셰시 파트, 차체 이런 부분에서는 난 그래도 여전히 벤츠다, 이런 점들을 잘 보여주고 있어서 좋습니다. 고속에서 보여지는 어떤 그 타이어가 낼 수 있는 안정감도 현재는 만족도가 높은 편이고요. 핸들링 측면 미세하게 이렇게 스티어링을 조향했을 때 확실히 서머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 만큼 이 부분에서는 경쟁력이 충분히 나아져서 좋네요. 자, 다시 가서 쭉. 물론 현재 모델이 디젤이기 때문에 RPM 자체가 많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현재도 4000rpm, 4300rpm, 4400rpm 이후에 이제 변속이 되는데 가솔린과 달리 낮은 RPM대에서 운영되는 게 디젤의 특성이죠. 근데 가속이 고속에서 전개되고 있을 때 뭔가 기어 체인지에 의한 그런 변수를 쉽게 느끼지 않게 됩니다. 변속기도 세팅이 잘 되어 있고 고속 주행에 대한 만족감, 뭐 이건 칭찬을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고속 주행 만족감만큼은 대단했습니다. 자, 각 모드별로 이제 주행을 했을 때 노멀 모드에서도 충분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어서 좋았고, 물론 이제 지금은 다수의 차들이 고속 주행 안정감이 좋아졌습니다. 심지어는 고속 주행 안정감이 엉망이던 일본 차들조차도 좋아졌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S클래스의 감각만큼은 충분히 칭찬할 만 하네요. 자, 고속에서의 움직임, 여기서도 충분한 메리트를 확보해 냈고요. 자, 정리를 하자면 마감이나 어떤 소재 선택에 있어서 다소 좀 인색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현 세대 S클래스인데 이런 것들은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혹은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자, S클래스 이만큼 팔리는 나라 많지 않죠. 근데 그렇다면 뭔가 이 소재의 고급화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뭐 사실 배지 보여주려고 타는 차는 아니잖아요.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내가 고급화를 느끼기 위해서 타는 차인데 이런 헐렁한 이런 소재로 만족감을 낮출 필요는 없습니다. 향후에 메르세데스 벤츠의 이 상품 기획팀, 늘 상품 기획팀이 문제인 것 같아. 왜 그러는 거지? 자, 그분들께서 좀 더 분발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오늘 만난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정말 뭐 다양한 환경을 달리면서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날씨 예보 생중계 덕분에 오늘도 이제 비 오는 환경을 만나고 있는데, 이번 주에 LS 뭐 시승을 시작해서 지금 한 달 반째인데 마무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도 뭐 잘 못 맞추는 게
요즘 기상청이니까 이번에도 예보가 틀리기를 바라봅니다. 자, 쓸데없는 날씨 얘기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이번 S클래스 차량 자체가 보여주는 만족도 자체는 좋습니다. 하드웨어적인 만족도가 뛰어나다는 것인데, 대신 이제 뭔가 혁신성에 있어서 제시를 했던 것이 S클래스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은 좀 빠진 느낌이 납니다. 하지만 그건 뭐 상향 평준화된 기술 때문이니까 그 부분을 탓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물론 S클래스 자체가 보여주는 어떤 기술적 가치, 그리고 이 기술을 담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기술의 작동성, 그 부분도 중요한데 여기서는 메리트가 충분합니다. 하지만 현재 모델 무려 1억 6천만 원에 달하는 차가 보여줄 그런 감성적인 측면에서는 아쉬움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향후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어떤 소재 같은 부분, 뭐 르노 삼성 SM6도 나파 가죽 잘 쓰고 있죠. 네, 이런 어떤 소재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족감을 높여주면 향후 S클래스의 소비자들이 더 만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뭐 사실 크기 빼면은 이 클래스가 더 낫다는 생각마저도 드는데, 승차감은 물론 S가 좋지만요. 네, 오늘은 뭔가 이 소소한 그런 아쉬움, 뭔가 그냥 그럴 것 같아요. S400D의 할인이 그냥 어차피 경제적으로 1억 4천도 경제적이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차라리 S350D를 타고 나머지로 내 여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은 S400D를 만나봤습니다. 자, 제대로 된 S클래스에 대한 얘기, 저희 사실 S400D에서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뭐 휠베이스도 지금 노멀이죠. 1억 6천인데. 자, 이 얘기는 S580에서 더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S클래스는 2억이 넘어야 S클래스가 되는구나. 네, 오늘은 그래도 연비는 좋았죠? 네, 메르세데스 벤츠의 S클래스의 중심을 잡는 S400D를 만나봤습니다. 비가 더 오네.